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OECD가 발표한 연령 표준화 자살률을 보면 한국은 2022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리투아니아는 2023년 기준 18명, 일본은 2021년 기준 15.6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광주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4년 전국 자살 사망자 14,872명 가운데 광주에서 숨진 시민은 421명이었습니다. 광주의 자살률은 29.9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번째였고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약 1.2명이 자살로 숨진 셈입니다. 이 같은 광주의 자살 문제는 특정 장소에서도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바로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입니다. 시민들이 산책과 등산을 위해 찾던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제석산 구름다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사고 이후 어떤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광주 남구 제석산 구름다리는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산과 산 사이를 이어 만든 높이 37m의 보행교입니다. 1999년 준공된 이후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이 산책과 등산을 하며 일상의 여유를 누리던 평범한 공간이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기 시작한 거죠. 네,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17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모두 8명이 숨졌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사고가 더욱 잦아졌다고요? 연도별로 보면 2017년 3월 2건, 2018년 4월 1건에 이어 2022년 5월과 2024년 1월에도 각각 1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4건이 집중됐고 이 가운데 3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존 안전시설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커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에서 사고가 반복되자 광주 남구도 추가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 이뤄진 조치는 무엇이었나요? 광주 남구는 2020년 4월 재난특별교부세 1억 원을 투입해 기존 1.2m였던 구름다리의 안전난간을 2m로 높였습니다. 또 난간 끝부분을 사람이 붙잡고 올라가기 어렵도록 회전하는 원통형 구조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설치된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회전형 원통 난간에 나무 송진가루와 이물질이 쌓이면서 일부가 원활하게 회전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치에도 사고는 계속된 거죠? 네, 맞습니다. 난간을 높이고 회전형 구조를 설치했지만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면서 기존의 물리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남구는 기존 시설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추가 대책을 내놨나요? 남구는 2025년 7월 2m 높이의 난간 위에 방범용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8월부터 구름다리 아래 상단과 하단에 이중 추락 방지망을 설치했는데요. 집중호우로 공사가 다소 지연됐지만 9월 초 설치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추락 방지망은 어떤 방식으로 설치됐나요? 첫 번째 방지망은 지면에서 약 19m 높이에 설치됐고 두 번째 방지망은 도로 위 약 16m 지점에 교량 좌우로 나뉘어 설치됐습니다. 추락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줄이고 지면까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위험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장비도 마련됐죠? 네, 구름다리 인근 3개 기둥에 CCTV 6대를 나눠 설치해 24시간 광주시 통합관제센터와 경찰이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기둥에는 비상벨도 설치돼 위험 상황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관제를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사고 발생 시 구조 당국의 대응 시간도 줄이겠다는 취지군요. 네, 맞습니다. 난간 보강에서 철조망과 추락 방지망, 24시간 CCTV 관제와 비상벨까지 안전대책이 단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설들이 설치된 이후에는 실제로 변화가 있었나요? 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제석산 구름다리에서 관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남구에 접수된 신고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철조망과 추락 방지망을 비롯한 안전시설이 갖춰진 뒤 현재까지는 추가 사고 없이 유지되고 있는 셈이네요.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이유를 시설 설치 효과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시설을 꾸준히 관리하고 24시간 관제와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철조망과 추락 방지망 같은 물리적 시설은 자살 예방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살 예방에서는 위험한 장소나 수단에 곧바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수단 제한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통행을 막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잠시 멈출 시간과 거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충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시간을 늦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위기의 순간은 매우 짧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철조망이 접근을 늦추고 CCTV가 위험 사항을 발견하거나 비상벨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면 누군가가 개입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추락 방지망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고 철조망과 관제시설은 그 전에 개입할 시간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시설만으로 모든 위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에 놓인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과 치료를 연결하는 지역사회의 대응 체계도 함께 작동해야 합니다. 결국 사람의 몸을 보호하는 시설과 마음을 붙잡는 안전망이 함께 필요하다는 뜻이네요. 제석산에서 반복된 사고는 한 장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누군가의 위기 신호를 얼마나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철조망과 추락 방지망은 마지막 순간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자살 예방은 그보다 앞서 한 사람이 홀로 버티고 있을 때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기를 먼저 발견하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가장 힘든 순간에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먼저 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석산이 다시 평범한 산길로만 기억되고 누군가의 가장 힘든 오늘이 마지막 하루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남일보 황의재, 이지은이었습니다.